공개, 공지 등입니다. 공개, 공지. 말 그대로요. 공개가 뭐예요? 공공에게 개방하라는 거죠. 공공에게 개방해라. 뭐를? 공지를, 이런 뜻이에요. 공지를 공공에게 개방해라.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안 볼 수도 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면.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있어. 대지 안에 공지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몇 미터 띄워라. 아시겠죠? 건축선에서 몇 미터 띄워라. 정해놨어. 그럼 이 공지는 어디에다가 공지를 남겨두라는 게 정해져 있죠? 또 공주 확보하는 제도가 건폐율 제도가 있죠? 건폐를 위에 내려다 봤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을 몇 %만 지어라 해도 공주 확보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건 어디에다가 공지를 만들어놓은 규정이 없어. 그만큼 남겨두면 돼. 이 공지는 남겨두는, 그냥 남겨두는 공지가 아니고 이 공개 공지는 일반인들에게 대지를 공개하는 거야. 개방하는 거야. 뭐 하라고? 와서 앉아 쉬라고. 거기 앉아서 쉬라고. 그럼 우리가 저 뭐 대형 마트 앞에 백화점 여기 가까운 마트 저 홈플러스 이 마트 있죠? 앞에 가면 벤치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있죠? 그래도 공개공지야.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다 공개공지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공지는 일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죠.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공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정이 적었지만 뭐 대상 지역 이런 얘기 좀 읽어볼까? 의의를 적어놨네요. 의, 공개공지, 공트 또는 공개공간 이런 것들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공개공지 등기란 일정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의 규모와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한다.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공개공지 등의 설치 지역. 이제 첫 번째 이게부터 알아야 돼. 자,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쉬라고 만든 지역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녹관농자 시골에 공개공지 필요 있어 없어? 이 공개공지란 이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어오는 거야. 백화점, 마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그래서 공개공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띄엄띄엄 가까이 오는 데는 필요가 없어. 아까 조경도 녹관농자는 안 했죠? 공개공지도 녹관농자는 안 해. 녹관농자는 안 해.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거지역은 전용주거가 있고 일반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죠. 전용주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뭐밖에 없다고? 집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용 주거지역에 갈 일이 있어 없어? 내 집이 여기 없어 이 동네. 그럼 내가 이 동네 갈 일이 있어 없어? 친척집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남의 동네 뭐하러 가서 어슬렁거려. 그 자고 있는데 와서 어슬렁거리며 CCTV에 찍히고 이러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전용 주거지역은.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 집에 가시면 되지. 집이 바로 옆인데. 일반 주거 정도 되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얘는 이제 고층 개발이 가능한 동네야. 준주거지역 이런 동네는 공개공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상공에서 공개공지 하는데 주상공 중에서도 전용 주거는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없어. 주상공 중에서. 상업지역은 중일 유건이죠. 여기는 전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죠. 여기도 공개공지 설치하는 거야. 아니면 그 아파트가 전용주거가 아닙니까? 전용주거는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아파트가 못 들어가고요. 2종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 2종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자,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용공업이 뭐냐?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전용공업은 공업 용도로만 쓰는 거야.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장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 우리가 갈 일이 있어 없어? 근무하는지 아니면 갈 일이 없죠.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개공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것도 대상이 아니야.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 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야.
그리고 여기는 가면은 그러면 주택은 단독주택 정도밖에 못 들어가. 단독주택 정도밖에. 지금 이 공단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공개공지가 필요 없어. 근데 준공업 정도 되면은 여기는 상업, 주거 상업 기능을 다 가져. 준공업 지역은. 그래서 준공업 지역은 해야 돼. 그러니까 주상공에서 공개공지 의무가 있긴 해도 다 있는 게 아니네. 상업지역 빼고는 전용주거 없죠. 전용공업 없죠. 일반공업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지역,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외워버립시다. 전전일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전전일 전일 대상 지역 아니죠. 녹간농자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전전일 녹간농자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전일 녹간농자. 그럼 우리 시험은 녹지 지역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은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물을 때 아시겠죠?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물을 때 물어본 있지만은 거의 공개공지 설치무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물으면 전전일이 정답입니다. 전이 뭐야? 전이 뭐예요? 전용 공업. 전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일반 공업 해야지. 일반 주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돼. 전용 주거, 전용 공업 했으면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이 나와야지. 전용 공업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일반 주거 하면 안 되잖아. 전전일 녹간농자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전전일 녹간농자 빼고는 공개공지 설치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짧은 걸 외우는데 왜 여기서 긴 걸 외웠을까? 발음이 쉽잖아. 녹간농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공지하고 조경은 공통점이 녹간농자는 안 해요. 조경하고 공개공지 공통점이다. 그래서 우리 책도 그렇게 해놨네. 전용주거지역 X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상업지역 4개 다 되고 준공업지역에 전용공업, 일반공업 X 전전일 이렇게 외워주세요. 전전일. 녹간농자도 빼야 되겠죠. 녹간농자도 없다 하는 거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시특도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시군구가 지정공고한 지역도 대상이 되네요. 자, 됐고 그 대상 지역 받고 이번에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건축물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공개공지를 밑줄 필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벤치를 갖다 놓고 하는 구조도 되지만 공지를 안 만들고 1층을 건물을 넣으면서 필로티로 만드는 거야. 필로티 아시죠? 상가 1층에 상가 안 넣는 거, 안 넣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필로티 구조를 해서 이런 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죠. 그것만 외우면 우리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한두 문만 공부하면 아무도 안 틀린다. 아무도 안 틀린다. 자, 그러면 대상 건축물은 문화및 집회시설이죠. 문자 동그라미.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공개공지 만들 거 아니에요. 자, 문화및 집회시설은 그냥 들어만 줍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은 이렇게 외울 거야. 공집관전. 그 다음에 동물원 있죠. 동식물원. 이거 문화및 집회시설입니다. 동식물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야. 그건 뭐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이 공집관전 중에서 제일 조용하고 제일 제정신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집회장.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 여기 가면 흥분해. 집회하면 흥분한다고. 제일 평온한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 어디야?
전시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전시된 거 막 쳐다보고 다니는데 그게 전시되나 그게. 나중에 공직 관전에서 한 번씩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한 번씩 빠지는. 좋습니다. 두 번째, 판매 시설 나오죠. 판매 시설이 뭘까? 판매 시설이 뭘까? 예를 들어 보세요. 그렇지, 마트, 백화점. 그러니까 판매 시설이죠. 우리 동네 슈퍼마켓, 조그마한 슈퍼마켓 뭘까? 그거는 일종 근로장화 시설이.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마트는 일종 근로장화 시설이고, 근로장화 시설은 공개공지 이런 거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 1000 이상, 이런 게 이제 판매 시설인데요. 자, 뭐 백화점 앞에 가면은, 대형마트 앞에 가면은 공개공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판자에 동그라미. 근데 괄호 안에 보세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 시설도 판매 시설이죠. 농산물 도매시장.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는 데 아니잖아. 여기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 이런 거, 이 괄호를 좋아한단 말이오. 참 희한하죠. 업무시설, 업자의 동그라미. 업무시설 하면요, 다음에 공부하면 업무시설은 공공업무가 있고 일반 업무가 있어요. 우리 일반 업무시설은 그냥 사무소란 말 들어가는 거 있죠.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이런 거 있죠. 사무소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제 규모가 30 미만, 너무 작으면 일종건생이야. 30 이상 500 미만은 이종건생이야. 그럼 500 이상은 일반 업무시설이야. 그런데 이건 지금 몰라도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뭐다? 업무시설이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업무시설은 우리 국가지자체 청사 있죠? 시청 청사, 구청 청사. 그리고 부산시청에 한 가보셨어요? 공개공지 많이 있습니까? 많죠? 많다. 그게 업무시설이에요. 큰 빌딩들 앞에도 공개공지 있다 없다? 있죠? 큰 빌딩 앞에. TV 보면 나오잖아요. 점심 먹고 꼭 커피,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무슨 광고도 많이 하죠. 다 보이게 딱 들고 앉아가지고 마시고 앉아. 그게 공개공지야.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 나오죠? 숙자의 동그라미, 숙박. 숙박시설이 뭔지는 잘 아시죠?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은 없어요. 모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아니에요. 여관이야. 여관. 어쨌든 다음에 공부합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인데 우리가 지금 여관이나 여인숙 앞에 공개공지 보셨어요? 없죠? 없어. 그러면 왜 없을까? 우리가 지금 다 안 읽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규모가 큰 건물에만 있는 거야. 규모가 조그마한 건물에는 안 만들거든. 그러니까 호텔 앞에 가면은 규모가 큰 호텔 앞에 가면 공개공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있죠? 요거는 예전에 없다가 들어갔어. 종교시설. 규모가 큰 종교시설. 교회, 사찰. 사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규모가 큰 사찰. 공개공지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앉아 쉴 데가 많지 않아요. 아무데나 앉아 쉬면 안 되나? 모르겠어. 근데 저는 혹시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손을 들어보세요. 혼자 다녀요? 두 분이야? 근데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가는 거 싫어해요? 안 싫어하죠.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절 투어하는 건 좋아해요. 왜? 절은 대부분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지 몰라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내비에 절만 찾아 다니는 유명한 사찰은 막. 그래가 빙 돌고 나면 그것도 여행이 된다니까. 근데 뭐
교회를 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 교회를 투.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종교시설도 들어가요. 규모가 큰 거. 운수시설 있죠? 운자의 동그라미. 요거는 운동이에요, 운수예요? 운수입니다. 운수시설 하면 그냥 부산역, 구포역 생각합니다. 역사가 크죠? 크면 앞에 공개공지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지 만들어야 돼. 기차역 앞에 많잖아요. 그 운수시설은 기차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규모가 큰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공개공지 있어야 돼. 운수시설입니다. 운동 아니에요. 용도로서 맨 끝에 이 말을 놓치면 안 되겠죠. 밑줄.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000 제곱미터 이상이다. 바닥 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제 그 숫자 기억하시는 거야. 우리 건축법에 바닥 면적 뭐 합계 5,000, 연면적 뭐 합계 5,000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앞에 말은 구분 못해도 5,000이라는 숫자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없었어요. 큰 호텔 앞에 있었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걸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설군을 공부하셨잖아요. 자, 시설군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군이 두 개가 있어. 문화집회시설군, 문종유관이죠. 영업시설군, 다판, 운수기죠. 다판 운수.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중에서 문종위관, 다판 운수 중에 위락시설은 공개공지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 쉽게 말해서 대형 나이트클럽 앞에 공개공지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공개공지 만들어놔야 만들어놔. 만들어 놓으면 좋지. 만약에 거기 앉아 쉬다 보면 다 잡히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슉 지나가는 거야. 관광휴게시설. 아까 제가 뭐라고 야외에 있는 극장음악당. 야외 아시죠? 야외에 있는 극장이나 음악당 이런 것들. 어린이 회관 이런 게 관광객이지. 요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은 사람이 많이 모이죠. 이런 건 공개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500 미만은 이종근생이죠. 이종근생이 여기 올라왔잖아. 근린생활시설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판운수기 의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는 운동이다 운수다? 운동이잖아. 운수는 아까 운창공 위장점이 여기 있었잖아. 요게 헷갈리네. 그래서 제가 운동이 아니라고 자꾸 강조드렸죠. 판운수건 공개공지는 운동이 아니고 운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종, 판운수 이렇게 해야 돼. 여기다 한 개 더 들어가지. 업무시설.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한번 더 해봐.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문종이라고 외워라고 그랬더니 또 숙종으로 외워가지고 또 막 무슨 종인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 문종 위관에서 나온 거야.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그런데 그 밑에 이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뭘로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하면 해야 돼. 만약에 운동시설도 있죠? 조례로 정한다면은 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 그게 아마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우리는 조경하고 공개공지를 제가 소개만 시켜드렸어요. 이제 공개공지도 제일 어려운 게 문종, 판운수, 업무시설. 요게 제일 어려워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000 이상. 요것만 외워버리면 공개공지는 나중에 한두 번 공부하면 다 알아, 다 틀려. 자, 그렇게 보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434페이지.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보면은, 우리 책에는 도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용어의 정의에 도로가 나와 있더만, 여기에 안 넣어놓으려고 거기에 넣어놨구나. 맨 앞에 용어의 정의에 맨 앞으로 가봅니다. 용어의 정의.
자, 371페이지 나와 있죠. 371페이지. 371페이지. 371.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도로가 나와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 이 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고 통과도로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 도로 있죠? 이 요건에 맞는 도로, 우리 건축법상 도로에 대지가 붙어 있어야 뭐 한다고요? 건축허가가 나요. 그래서 이 도로 붙이는, 이게 도로 안 붙이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맹지라고 그래서 건축허가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춘 도로에 접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구성 도로는 보행 밑줄, 자동차 통행 밑줄, 너비가 4m 이상 밑줄. 자,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네.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 돼 있죠? 다음 어느 하나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 밑에 박스를 말하겠죠. 또는 그 예정도로죠. 예정도로 밑줄, 예정도로. 자, 우리 건축구상 도로는 건축구상 도로는 반드시 현존도로, 현실도로만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다. 예정도로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정도로도 도로로 본다. 그럼 예정도로에 접해서도 맹지다, 맹지가 아니다. 맹지가 아니겠지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구성 도로는 조건이 3개 해야 돼.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통행. 그 다음에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요? 4m 이상. 너비가 4m 이상. 자, 그럼 요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건축구성 도로가 되는데, 첫 번째, 다음 어느 하나라는 얘기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로가 있었을까? 많이도 했죠.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부지. 그러면 국계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법에, 국도는 다 도로법의 도로죠. 도로법에 도로도 있고, 사도법에 도로도 있습니까? 사도는 개인도로잖아. 사도도 있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뭐가 되었다? 고시가 된 도로 및 고시가 된 도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특광시장, 특시, 특도,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뭐 제대로 뭐 적어놨나? 어쨌든 이들이 그 위치를 뭐 했다? 밑줄, 지정공고했다. 그 2번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2번은 무슨 법에서 지정공고한 거예요? 2번은 무슨 법에서 도로를 지정공고했어? 건축법. 이 법에서 한 거지. 건축법에서. 1번은 건축법이 아니죠? 관계법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것도 기억 못 해야 되니까. 건축구상 도로는 어떤 법에서 국토계획법이든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건축법이든 어떤 법에서 고시했던 공고했던 간에 요 3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은 무조건 도로가 건축구상 도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아요. 건축법상 도로는 그 특성상 도로법상 도로이어야 한다. X죠.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야. 사도도 되고 국회법의 도로도 되고 건축법에서 공고해도 되고 어떤 법에서 공고고시했던 관계가 없다.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예외라는 건 뭐에 대한 예외냐? 자, 첫 번째 물어봅시다.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쉽게 생각해. 우리 집 대문 앞에 도로예요. 특히 주택가 사시는 분은 더 실감이 되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대문이 어디 있어? 1층 현관문 나오면 도로 있잖아. 단지 안에 도로. 거기에 건축구상 도로를 인정되는 거야. 주택법에서 도로 요건을 정해놓고 있거든. 그 도로를 건축구상 도로를 인정하니까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어도 좋아 하고 승인 나면요. 건축 허가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그게 건축구상 도로야. 자, 우리 주택가 대문을 열고 내가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대문 열고 나왔으면 뭐가 있어? 도로가 있다니까, 도로가.
뭐 강아지가 있다,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건축구상 도로는 대문 앞에 있는 도로라니까. 그럼 건축구상 도로는 보행이 불가능하면 돼, 안 돼? 보행이 안 돼도 된다는 예외는 없어요. 보행이 안 되는 건 건축구상 도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차량 통행이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비가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걸 지금부터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안 돼도 되는가? 이걸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예외 1번. 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돼 있죠? 밑줄. 제목에 밑줄 한번 줘볼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도로가 된다.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돼 있네.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가로 한번 묶어볼까요?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밑줄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이죠. 지정 공고한 구간. 너비는 얼마가 돼야 돼? 3m 이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된다.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에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가 많죠. 뭐 삼복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대신동 쪽에 있는 데 가면 삼복도로 있죠. 여기 집들이 여기 산 위에다가 집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올라가려면 여기를 뭐를 밟고 올라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여기 대문이 있어. 여기 지금 언덕이에요. 이런 집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도로에 안전판데도 불구하고 이 계단을 뭘로 보는 거야? 도로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여기는 차량 통행이 경사가 가팔라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라고 지정 공고한 구간 안에서만 되는 거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어디서만 된다? 시군구가 지정 공고한 구간 안에서만. 이때는 원칙은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 3m가 돼야 돼. 원칙은 3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 길이가 너무 짧죠? 10m도 안 되죠? 10m 미만. 일 때는 2m만 돼도 돼. 2m만. 10m 미만일 때는 2m만 돼야 된다. 그럼 소방차 와가지고 불 끄는데 아무 지장 없죠? 소방차 와서 불 끄는데 지장이 없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막다른 도로도 도로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만 돼도 된다 하는 이 예외가 벌써 나왔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너비가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에 들어가고, 또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가 뭔지는 아시죠? 막혔다고. 막다른 도로. 자, 밑에 뭐 그림을 보면은 막다른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그림에 막다른 도로 오른쪽에 맨 밑에 세 가지가 있죠? 거기 이해가 갑니까? 저 위에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들어갔는데 막혔죠, 골목길이? 막혔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다, 그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도로다. 가능한 도로죠. 막다른 도로는 차량 통행이 되는 거야. 차량 통행은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 1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잖아. 그럼 1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차량 통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너비가 길이에 따라서 다음 각각의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다른 도로로 차가 들어갔잖아요. 소방차가 불을 끄러 들어갔어.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뺑 돌려질까 후진해서 나와야 될까? 뺑 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왜? 이 너비가 엄청나게 넓으면 이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있죠. 요 길이라면은 요 길이가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이 돼야 돼. 너비가. 이 길이가 35m 이상 그 표 나와 있죠.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폭이 6m 이상인데 이게 6m 이상이란 거 뭐 10m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돌려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 막다른 도로는 후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폭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폭을 35m 이상이 되면 6m 이상이 되는데
자, 이 길이가 10m 미만이다. 위에도 한번 나왔죠? 10m 미만이면 얼마면 돼?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그래서 2, 3은 6이죠. 10하고 35를 기준으로 2, 3은 6, 2, 3, 6. 자, 시골 지역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얼마? 2, 3, 4. 화재가 날 위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도로까지 봤어요. 건축물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 요건 뭐야? 아까 몇 페이지 보다. 우리가 건축법의 기준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도로를 봤거든. 434페이지 도로를 봤거든요. 근데 그 도로의 지정하고 폐지 변경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많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아시겠죠? 근데 양은 너무 많죠. 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봐.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를 안 했다든가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던 내용들 그런 것들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법은 전부 숫자 전부 외워야 돼. 숫자가 몇 미터고 얼마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 외울 수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은 건축법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고 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주택법을 좀 보고 이제 기본 과정을 마무리를 다 보지 못한 부분은 또 심화 과정에서 할 테니까 3, 4, 5월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 같이 다룬답니다. 문제를 10문제 정도 문제를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3, 4월 과정을 가능할까?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오는 게 가능할까? 그것만 된다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그것만 된다면. 뭐 다른 공부를 하고 온다는 게 뭐예요? 동영상 보고 오는 거지. 근데 동영상 볼 시간 여유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책을 보고 오면 되는데 책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직까지. 책을 보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복습이 안 되고 가능하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이 또 아까 제가 주택조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책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지금 제가 개정된 내용까지 다 설명드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막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책 있는 내용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